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영상을 어떤 걸 준비하겠다고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일정을 짜왔는데, 현 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 국가보훈 쪽입니다. 유공자. 그래서 유공자 관련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또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또 이제 관련 판결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주제에 대한 영상을 계속 좀 미루고 유공자, 고엽제, 국가보훈 관련 이런 쪽을 좀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군복무 시절에 이렇게 다쳐서 이제 병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수술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용산에 미 8군 소속의 원투원 121이라고 하는 제너럴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미 8군 소속의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신청했는데 기록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를 수술했던 미군 군의관은 중령이었는데 닥터 헤이즈 이름을 제가 합니다.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집안이 한국전쟁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책자에까지 수록이 됐던 우리 제 집안의 안타까운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최근에 나온 그 판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는데, 미국 고엽제 보상에 한국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것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살포한 고엽제는 무엇인가요? 고엽제라는 것은 대강 많이 아시겠지만, 또 그 당시에 이 베트남에 파병됐던 파울을 했던 참전 유공자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남방 한계선에 복무했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고엽제라는 것은 제초제. 식물을 이렇게 말려서 죽이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극물 있잖아요. 그것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체 해로운 성분인 다이옥신. 그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를 소각하면 그것으로 다이옥신이라는 그런 독성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 남방 한계선도 그랬지만 사전 예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그 오렌지 색깔 그런 액체였다고 그러죠. 당시 사전 예고 없이 베트남 정글에 나뭇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다량 살포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갖고 있는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그게 이제 헬기 타고 가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나뭇잎 제거를 해서 살포한 것이 고엽제, 나뭇잎을 말려 죽인다 그런 얘기죠. 한국군을 미국 고엽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떤 분의 그 소송에서 나온 건데, 이 사건의 그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1968년 3월부터 69년 6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복무하고 1978년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들으시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죠. 들으시기에 미국은 참전한 연합군 군인에게, 연합국 1인당 $1,000에서 $1,200.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0면은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그 당시 줬다.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전이죠. 그걸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 1970년대이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그 유신 시대에 무렵으로 되겠죠.
그때 정부에서는 참전 군인의 보상 절차에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의 파월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참여를 배제시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참전한 연합국 군인에게 지급했다고 이제 1인당 $1,000에서 $1,200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 봤더니 1인당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계산한 겁니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해라 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한국군을 미국 고엽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엽제 피해를 받은 국가가 베트남 바로 당사국이죠. 베트남이 가장 먼저 자국민에 대해서 이제 보상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에서 했고, 한참 뒤에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포한 고엽제 보상 대상에 한국군을 이렇게 제한다는 그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68년 3월부터 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1978년 전역했다는 이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떤 자료를 수집했겠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으니까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합국 군인에게 그분 주장대로 1인당 $1,000에서 $1,200를 지급했다는, 그 당시 그 보상금 지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분만의 주장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참전 군인을 보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원고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법원의 추가 입장도 있을까요? 이제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증거만 가지고서는 이게 입증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파병이 시작돼가지고 70년대 초에 끝났잖아요. 그럼 그 무렵에 70년대 또 80년대 이 무렵에 아직은 기록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때 정부 입장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거나 아니면 기록이 없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떠도니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집해서 증거로 제출한 걸 보여줘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 판결하면서 거기 이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희생과 헌신 이걸 인정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그 예우를 뭐 좀 더 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금융까지 다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그 기반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원고가 주장한 그 내용의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사람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존경 그리고 적절한 예우는 필요하다라는 사법부의 바람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국가의 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좀 약간 넉넉해지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통계를 쭉 보면. 근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맞습니다. 얼마나 저도 만족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나 아무튼 최대한 국가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우 그리고 보상을 하는 쪽으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 이것이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